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6-1217호 판결 사건명 선보상금 반환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 행위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 행위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이러한 약정을 다수의 법률 행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이러한 약정이 객관적으로 다수의 법률 행위로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 상태에 인식과 대조 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3. 갑 공사는 을 외국법인이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지분 중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도하기 위해 참여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 매입 대금에 보상금을 더한 보상 비율을 입찰 팩터로 하는 입찰을 시행하여 병 주식회사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그 후 갑 공사가 을 법인과 위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입하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자 갑 공사와 병 회사 등이 공동 참여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병 회사가 갑 공사에 지분 매입 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갑 공사가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공동 참여 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병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이미 사업권을 획득한 갑 공사가 기득권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요구한 프리미엄, 즉 분할 불가능한 조합계약의 대가 중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참여 계약을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으로 나누어 보상금 지급 부분만의 해제나 취소를 검토할 수 없고 병 회사가 공동참여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석유 광구의 증산 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도 공동참여 계약이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전제한 다음
보상금 지급 부분이 동기의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률 행위의 성립 및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및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 공사는 을 외국 법인이 석유 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지분 중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도하기 위해 참여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 매입 대금에 보상금을 더한 보상 비율을 입찰 팩터로 하는 입찰을 시행하여 병 주식회사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그 후 갑 공사가 을 법인과 위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입하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자 갑 공사와 병 회사 등이 공동 참여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병 회사가 갑 공사에 지분 매입 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갑 공사가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공동 참여 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병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공동 참여 계약 중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보상금의 수액을 정한 조항이 전부인데 위 조항은 지분 매입비 보상의 일부로서 지분 매입 대금에 관한 조항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것인 점, 입찰 과정에서도 지분 매입 대금과 보상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보상 비율만이 기재되었던 점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상금은 이미 사업권을 획득한 갑 공사가 기득권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요구한 프리미엄, 즉 분할 불가능한 조합계약의 대가 중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 참여 계약을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으로 나누어 보상금 지급 부분만의 해제나 취소를 검토할 수 없고 석유 개발 탐사 사업은 고위험 고소득 사업으로 석유의 부존 여부와 부존량, 회수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 등 많은 요소의 불확실성이 내재하는 점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병 회사가 공동 참여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석유 광구의 증산 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도 공동 참여 계약이 조합 계약을 구성하는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전제한 다음 보상금 지급 부분이 동기의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률 행위의 성립 및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4.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4.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가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6-218379 판결 사건명 보증금 청구 의소 판시사항 1. 선급금의 정산 방식에 관한 공사 도급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및 이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성급금의 반환에 관하여 수급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지급 사유의 발생 및 범위는 당해 보증의 대상이 된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급금의 정산 방식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헌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 도급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 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성급금 반환 채권 및 기성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와 같은 성급금의 정산 방식에 관한 공사 도급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도급인인 갑 법인은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 을 회사에 성급금을 지급하였고 을 회사는 병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성급금에 관한 성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갑 법인에 교부하였으며 위 도급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조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성급금은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성급금 정산액은 성급금액의 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에 계약 금액을 나눈 금액을 곱한다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성급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갑 법인이 제1회 성급금 정산을 완료한 후 도급계약 금액이 증액되자 제2회 성급금을 정산하면서 위 산식의 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에 제2회 기성검사액과 제1회 기성검사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고 계약금액에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하여 성급금 정산액을 계산한 다음 그 계산 결과에서 제1회 성급금 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급금에서 정산하고 제2회 기성검사액에서 위 정산액을 공제한 돈을 제2회 기성액으로 을 회사에 지급하였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병공제조합을 상대로 성급금 잔액에 대한 보증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 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 및 계약 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 부분 대가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이전 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을 누적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법률 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도급인인 갑 법인은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 을 회사에 성급금을 지급하였고 을 회사는 병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성급금에 관한 성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갑 법인에 교부하였으며 위 도급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조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2011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성급금은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성급금 정산액은 성급금액의 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에 계약 금액을 나눈 금액을 곱한다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성급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각 법인이 제1회 성급금 정산을 완료한 후 도급계약 금액이 증액되자 제2회 성급금을 정산하면서 위 산식의 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에 제2회 기성검사액과 제1회 기성검사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고 계약 금액에 증액된 도급 계약 금액을 적용하여 성급금 정산액을 계산한 다음 그 계산 결과에서 제1회 성급금 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급금에서 정산하고 제2회 기성검사액에서 위 정산액을 공제한 돈을 제2회 기성액으로 을 회사에 지급하였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병공제조합을 상대로 성급금 잔액에 대한 보증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 규정의 모두에 위치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 심하다라는 문구는 위 규정 중 마지막에 정산하여야 한다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에 해당 산식 부분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와 구조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산 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 및 계약 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 부분 대가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이전 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을 누적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 법인은 제2회 기성검사액만 증액된 도급 계약 금액으로 나누어 성급금 정산액을 산정하였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제1회 기성검사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증액된 도급 계약 금액을 적용한 성급금 정산으로는 정산 규정에 반하여 병공제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며 이에 의하여 갑 법인이 을 회사에 지급한 제2회 기성액 중 과지급 부분은 병공제조합의 보증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계약 금액이 증액된 경우 정산 규정의 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을 누적 기성액으로 계약 금액을 증액된 계약 금액으로 풀이하여 성급금 정산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갑 법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갑 법인의 제2회 성급금 정산으로 병공제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는 병공제조합의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의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법률 행위의 해석 및 성급금의 정산 방법과 성급금 보증 채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6타 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판시사항 1. 원 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 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 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 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첫째,
갑 등이 수행하는 안전순찰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지휘, 명령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갑 등의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속도, 작업 장소, 작업 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둘째, 외주 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상황실 근무자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한국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셋째, 외주 사업체가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 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외주 사업체가 독자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는 점. 넷째, 갑 등은 고속도로 유지 순찰 업무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용역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섯째, 외주 사업주 대부분이 원래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이었고,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 사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3.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3.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제5호 각각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4.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해당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4.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에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적용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는 해당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5.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 근로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러한 법리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파견 근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5.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 사업주의 사업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문헌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 근로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 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 근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6.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6.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7.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7.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8-269739 판결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를 기명 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 피보험자로 하는 병보험회사의 피보험 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보험회사의 피보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회사 피보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 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병회사가 공동 불법 행위자인 을과 피해자인 기는 직계 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이므로 자동차 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와 후처리사 사이의 구상 절차와 방법을 정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 조항에 따라 선처리사인 무 회사는 피해자 측 과실인 을의 과실을 상기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한 다음 후처리사인 자신에게 구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약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 갑회사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소송에는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서 정한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처리사인 무 회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병회사가 이를 이유로 무 회사의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시행 규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병회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 시행 규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갑 주식회사를 기명 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 피보험자로 하는 병보험회사의 피보험 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보험회사의 피보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회사 피보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병회사가 공동 불법 행위자인 을과 피해자인 기는 직계 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이므로 자동차 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협정회사와 후처리사, 선처리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 절차와 방법을 정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 조항에 따라 선처리사인 무 회사는 피해자 측 과실인 을의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한 다음 후처리사인 자신에게 구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원칙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이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있을 뿐이고, 다른 피보험자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 보험자는 피해자 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시행 규약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 갑회사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그 보험자 사이에서 제기된 소송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의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후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보험회사 사이에 제기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어,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여전히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서 정한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처리사인 무 회사가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위 시행 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병 회사가 이를 이유로 무 회사에게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시행 규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병 회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 시행 규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8다 298409 판결. 사건명 매매대금 반환.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판시사항 2. 법 해석의 원칙. 판결 요지 2. 법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3. 갑이 국가와 체결한 국유 임산물 매각 계약의 계약 조건에서 소관 관서의 장은 매수자가 산림관계법령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매각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갑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매각 대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자, 갑이 국가를 상대로 미반출 산물에 상당하는 매각 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 조건의 매각 대금 국고 귀속 조항은 문헌 그대로 갑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이 국가와 체결한 국유 임산물 매각 계약의 계약 조건에서 소관 관서의 장은 매수자가 산림관계법령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매각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갑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각대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자 갑이 국가를 상대로 미반출 산물에 상당하는 매각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갑과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서 계약 조건의 매각대금 국고 귀속 조항은 문헌 그대로 갑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계약 조건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매수인의 기한 내 반출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국유 임산물이 아닌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객관적인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9-다-252-042 판결 사건명 건물 명도 인도 판시사항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판시사항 2. 갑 학교 법인이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식당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 전 을 회사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 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기간 만료 후 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변제 공탁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 법인을 상대로 식당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을 점유하다가 갑 법인의 식당을 인도하였고 그 후 을 회사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 공탁하였다면 달리 을 회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한 을 회사가 변제 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식당을 갑 법인에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 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을 회사가 식당을 점유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 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학교 법인이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식당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 전 을 회사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 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기간 만료 후 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변제 공탁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 법인을 상대로 식당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을 점유하다가 갑 법인의 식당을 인도하였고 그 후 을 회사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 공탁하였다면 을 회사가 식당을 인도할 의무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 이행을 주장할 수 없고, 을 회사는 위 소송에서 식당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달리 을 회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한 을 회사가 변제 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식당을 갑 법인에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 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갑 법인의 적법한 변제 공탁으로 을 회사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지, 변제 공탁이 을 회사에 통지된 때가 언제인지, 을 회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을 회사가 식당을 점유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 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9-다-261-381 판결. 사건명 가등기 말소.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 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확정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고, 확정 판결의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 관계를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기 말소 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 말소 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청구 기각된 확정 판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갖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인 내용이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위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고, 위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승계하여 갖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송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위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의 변론 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